우리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은 떼어놓을 수 없는 물건, 일상생활도, 업무도, 여가시간도 우리에겐 이 물건과 함께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접하는 이 컴퓨터의 조상을 만나볼 것입니다. 과거 1970, 80년대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컴퓨터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컴퓨터 또한 이러한 수많은 컴퓨터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허나 이 컴퓨터의 출시 이후 이 컴퓨터의 설계를 따르는 컴퓨터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들은 이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의 뼈대는 40년이 지난 현재에까지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 컴퓨터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다른 컴퓨터와 달랐고 특별했기에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현대의 컴퓨터 후손들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 트라이전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조상을 만나러 가봅시다. 먼저 우리 컴퓨터의 조상을 만나보기 전인 1960년대, 70년대로 가보도록 하죠. 당시 사람들 머릿속의 컴퓨터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기였으며 값이 싼 기기도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관, 거대한 기업, 연구실 등에서만 일부 사용되었던 특수한 기기였습니다. 지금은 집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드물지만 그때 당시에는 개인용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이후 세월이 조금 지나 드디어 개인용 컴퓨터, 가정용 컴퓨터들이 시장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아타리, 텐디, 코모도어, 살면서 대부분 들어보지 못했을 역사 저편으로 멀리 사라진 회사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잘 아는 회사인 애플 등등 수많은 회사에서 우후죽순 다양한 개인용 컴퓨터들이 시장에서 출시되었고 개인용 컴퓨터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 산업에 붐이 일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곳, 그리고 유력하게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할 아주 강력한 회사 하나가 남아있었죠. IBM.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미국의 초거대 세상 천재들만 모인 IT 전문기업. 과거 IBM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무시무시한 컴퓨터 회사였습니다. 현재에도 IBM은 꾸준히 엄청난 기술력으로 IT 초거대 기업으로의 입지를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컴퓨터로서 당대 최강자의 위치에 있던 IBM이 커져가는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뭔가 엄청난 것을 던질 것이라는 사실은 컴퓨터 업계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981년 8월 IBM 퍼스널 컴퓨터 5150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 IBM 5150이 출시되기 이전 컴퓨터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쉽게 당시 컴퓨터 시장의 혼란을 설명하자면 지금의 스마트폰으로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이 둘은 서로 쓰는 방법도 충전기도 서로 너무너무 다른 기계죠.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같은 기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다른 컴퓨터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었던 겁니다. 사용하는 카드도, 모니터도, 심지어 전원 코드까지도 다른 경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IBM 5150의 등장 이후로 이런 혼돈은 종국에는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 편히 말하는 PC라는 단어 또한 이 IBM 퍼스널 컴퓨터 5150의 출시 이후 개인용 컴퓨터를 칭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IBM 5150 개발 당시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선 IBM이 후발주자에 가까웠습니다. 개인 컴퓨터 시장이 점점 거대해짐에 따라 IBM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시기가 이미 좀 늦은 편에 속했는데 IBM은 전통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 제품을 만들곤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말이죠. 하지만 이런 개발 방법은 정말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기사에 따르면 IBM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제작하다가는 몇 년이 더 소요되고 이미 그때는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몇몇 IBM의 유능한 임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를 했고 IBM이 내린 결정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컴퓨터를 양산할 수 있도록 모든 제품을 IBM이 아닌 시장에서 여기저기 구할 수 있는 부품들로 컴퓨터를 제작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개발 기한은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고
프로젝트명은 체스, 그리고 개발될 컴퓨터의 이름은 에이콘, 도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IBM의 전략은 이 IBM 5150의 모든 것을 상세히 매뉴얼로 적어 컴퓨터와 함께 배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회사는 자사의 컴퓨터에 사용될 소프트웨어나 확장 카드를 만들 때 회사의 허가나 지원이 필요하였던 것이 대부분이었고, 기술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IBM은 이 전략을 반대로 뒤집어 5150의 모든 정보를 대놓고 공개함으로써 IBM PC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능력만 있다면 전용 카드를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IBM의 허가 없이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게 너도 나도 IBM 5150용 카드와 프로그램 등을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개발이 훨씬 쉬웠던, 그리고 개발이 훨씬 수월했던 IBM의 5150 컴퓨터는 당대의 표준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IBM의 PC는 기존 경쟁 컴퓨터들 대비 굉장히 고성능이었습니다. 화면이면 화면, 성능이면 성능, 컴퓨터 자체의 내구성, 업무를 위한 미려한 텍스트 표시까지 뭐 하나 크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키보드 또한 당시 컴퓨터 잡지 이곳저곳에 실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한 명품으로 취급되는 명품 키보드인 IBM 모델 F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간에 펼쳐져 있는 컴퓨터는 어려운 기계야 라는 통념을 비집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대중에게 다가서자는 목표로 당시 대중에게 매우 인기 있었던 찰리 채플린을 이용한 광고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즉, IBM의 브랜드 파워와 고성능, 그리고 뛰어난 만듦새와 마케팅, 모든 박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져 IBM 5150은 성공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컴퓨터가 된 것입니다. 5150은 출시 직후 IBM이 예상한 수치보다 8배 이상 불티나게 팔렸으며 이 이후에도 수십만 대가 팔리게 되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허나 이런 대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IBM은 5150 자체로서 벌어들이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IBM 5150은 특이하게도 일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모든 부품이 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IBM 5150은 PC 최초의 신호탄이며 IBM 로고가 붙은 당당한 IBM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키보드, 케이스, 그리고 바이오스만이 IBM에서 제작된 물건이었고, 이 이외의 모든 부품은 사실상 IBM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5150이 판매될 때마다 IBM이 아닌 5150에 사용된 제품을 만든 회사들이 더 득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 덕분에 우리가 정말 익숙하고 잘 아는 두 회사가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IBM 5150은 초기 설계 당시에는 IBM 자사의 CPU를 사용하거나 모토로라의 CPU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양산이 가능한 프로세서가 없어 당장 수급이 가능한 당시 성능이 아주 좋았던 인텔사의 8086의 조금 저렴한 버전인 인텔의 8088 CPU를 채용하였고, 운영체제는 그 당시 그나마 대중적으로 쓰이던 디지털 리서치사의 CP/M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에 다소 트러블이 있었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PC도스와 CP/M이 동시에 채택되게 되었으나 CP/M의 가격과 PC도스의 가격은 최소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가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훗날 두 회사를 현재의 엄청난 회사로 있게 만들어줬으며, 우리가 예전에도 지금에도 너무나도 흔히 쓰이고 있는 인텔의 CPU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가 지배하는 투탑 컴퓨터가 시장의 주류로서 활약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텔의 CPU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도스를 사용하면 모든 컴퓨터는 IBM PC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IBM도 바보가 아니었고, 자사의 PC를 IBM의 유일한 제품으로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절대 아무렇게나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IBM PC의 바이오스였습니다.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컴퓨터의 모든 기본적인 통신과 작동 방식, 순서 등을 결정지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었으며 이것까지 똑같이 카피하지 않는 한 정확히 1대1로 같은 부품을 썼더라고 하더라도 IBM PC와 비슷하게 동작하는 것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완벽히 100% 같은 컴퓨터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허나 이 IBM PC의 바이오스 또한 영원한 것은 없다고 정식적으로 복제가 되게 되고 IBM PC보다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컴퓨터 혹은 그보다 높은 성능의 컴퓨터가 시장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당대 PC의 선두 지위를 막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으며 획기적인 설계와 현대 PC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제공했음에도 IBM은 뒷선으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때 IBM이 자사의 CPU와 자사의 운영체제를 사용하였다면 지금도 IBM이 남아 컴퓨터 시장의 선구자이자 절대자로서 쥐락펴락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IBM PC 또한 여타 다른 PC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그저 수많은 컴퓨터 중 하나로 역사의 뒤안길에 잠들어 우리에게 잊혀져 가서 우리는 어쩌면 현재에도 수많은 종류의 가정용 컴퓨터를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IBM의 5150은 이후 IBM 5160, IBM 5170으로 성능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컴퓨터로 새 시장을 또 한 번 흔들게 되었으나 이후 물밀듯 출시되는 IBM 호환 PC 때문에 IBM은 PC 시장에서 결국 한 수 접고 물러나게 됩니다. 비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IBM 5150 자체는 낳아주신 부모님인 IBM에게 비록 영원한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지만 IBM이 아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컴퓨터보다도 의미 있고 지금의 삶을 가능케 한 보석이자 기술의 결정체가 되어 미래를 책임져준 위대한 IBM의 유산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